저희는 뭐 전같이 나온 좋은 것들만 계속 먹었죠. 주공급으로. 옛날에 지금 박스 4개를 준단 말이에요. 매 주마다. 그게 보면 한 박스에는 진짜 이제 고기들 돼지고기, 소고기에서 육류하고 어묵을 주고 또 한 박스는 명순 맥주부터 해가지고 배다물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술도 주고 뭐 하여튼 이제 주류를 주면서 또 과일 또 한 박스 주고 나머지 한 박스는 매주 줘요? 매주 주죠. 매주. 그렇게 먹으면서 네. 지방에서 권한의 행군이 있었던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권한행군 때는 평양에 있었으니까 그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동생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권한의 행군 몰랐다고. 뭐냐면 열심히 살면 좀 살지 않을까. 국가가 있고 그리고 농장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야 되고 그때부터 그때는 모순에 딱 빠졌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외부 세계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외부 세계 알자니까 그 한국 방송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몰래 라디오를 입장에서 이불 꺼내가지고 더 패덩이 나보고 머리 들어가래. 머리 나도 넣고 그놈도 머리 들어가고 야가 이어폰을 북한은 4시바라 그래서 4시 야는 순간에 맞추더라고. 그래서 맞추는 게 이상한 쏠라 간드러진 목소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듣다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남수는 꺼내 하니까 아 가만히 있어 들어봐. 처음이니까 와닿지도 않고 거짓말 같아 보이고 그래서 그래 하시겠다. 야, 이 듣기라고 그러나 너가 알지? 우리 그 동네 살던 그 박성학이 라디오 나와. 박성학이 알았어요? 나는 우리 그 후배니까 잘 알지 제가. 진짜? 잘 알지. 그래서 그래 박성학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한국안 애들이 지금 나오는 그래 그거 호수 나가지고 내가 하면 지금 김정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2008년도에 와병설 나오면서 저 죽을 수 있겠다.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통일될 수 있겠네. 북한 시스템이 달라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한국 라디오 방송에서 김정수 나오는 바람에 아, 저 김정은이가 나보다 몇 살 차이지 하니까 20년 더 되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 야, 내가 지금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일생을 나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죽음하고 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 스튜디오에 또 이렇게 우리 김영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형수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저희 동생이 강원도에서 청계를 하는 그 방송을 했었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청계 계란도 사시고 또 청계 닭도 사시고 많은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또 이렇게 올립니다. 상을 찍다 보니까 그 청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폐한 이야기는 한데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 만숭환연구소 공식 명칭은 만청산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가공류를 맡아서 하는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공류? 그렇죠. 그러니까 운공목장이라고 하는 특수목장에는 1직장부터 이제 한 14직장까지 있는데 그 직장 중에 6직장이 전문 가공 직장이에요. 거기 가게 되면 오골계, 청계, 꽁, 미국 왕비둘기 뭐 없는 게 없이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맨날 제기만 먹는 줄 알았지. 오골계도 한국 와서는 있는데 북한에서는 저희 목장밖에 없었어요. 못 봤죠. 저희는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청계도 마찬가지로 정말 옛날 황제들, 중국의 황제들도 먹고 그죠. 그래서 저도 자주 가끔 먹는데 확실히 일반 닭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죠. 건강에 엄청 관심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건강보다는 그냥 배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게 좋은 나라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청계 같은 게 비싸기는 하지만 건강에 엄청 좋다면서요. 그렇죠. 좋죠. 우선 계란의 그 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좋은 계란 어떤 거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일반 계란도 우리 못 먹다 왔는데 그 계란이면 대체 무슨 계란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란이 일본에서 연구한 게 셀렌 계란이 있어요. 셀렌. 그리고 중국은 여두 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 있잖아요. 한글이. 북한말로 웬거리 하잖아요. 웬거리 계란은 고추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이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좋은 걸 많이 첨가해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바다가 이제 동쪽에만 있고 아니 내부에는 바다가 없다 보니까 요도 결핍증 때문에 갑상선 질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조를 먹이는데 기본 이제 다시마를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란 속에 요도 함량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했던 것도 그런 연구를 했는데 해조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계란은 우리가 흔히 보면 그것도 다 같은 것 같은데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검사하는 방법도 또 다른 거 있죠. 김부자 먹는 데는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 좋은 계란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아마 해조 계란하고 이제 검색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올린 글들도 들어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억울한 게 북한 주민들은 1년에 계란 하나를 먹기도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자기네는 막 연구에 연구를 해가지고 먹었다는 게 너무 그 충격인데. 맞습니다. 한국은 뭐 계란이 뭐 남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동생한테 이거를 해보라 아, 추천을 그렇죠. 하셨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네.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북한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정말 북한에 제일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일단은 그 독재자 이름을 딴 대학을 나왔는데 네. 그 대학을 가게 된 계기가 공부를 잘해서 갔어요? 아니면 신분이 좋아서 갔나요? 우선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실력을 기본 위주로 봤어요. 그리고 토대가 또 중요하니까 토대가 나쁘면 안 되고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게 아버님이 체코 유학생이다 보니까 대학 교수 했잖아요. 네. 또 어머니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와 버금가는 거죠. 도제교 강습소라고 하는 교원들을 국수 시험을 보는 그러니까 두 분 다 교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선 하고 싶은 것보다도 통제 못 이겨서 공부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대학에 아라마추 경연을 4학년 때 갔었는데 가서 평양 갔다가 아라마추 경연 할 때 종합대학까지 이제 견학을 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무조건 난 여기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악을 쓰며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 있잖아요. 이제 지방 사람은 평양 배치가 어렵잖아요. 근데 성적을 보는 거죠. 성적이 여기서는 뭐 A 뿌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9점, 10점이 정도이잖아요. 그러면 평양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9점, 10점. 한국말하면 A 뿌리 계속 맞고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어쨌든 연구소에 배치받은 거죠. 연구소 일단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좀 창피해요. 어디 가서. 그렇죠. 네, 종합대학 졸업생이라고 말하자면 그 앞에 김일세라는 이름이 북한에 있을 때는 아주 그 우상의 신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대단한 인물로 여겼었는데 벌써 이게 한국 와보니까 우리 전쟁, 6.25 전쟁도 김일성이 일으킨 걸 몰랐잖아요. 또 와보니까 그 말 듣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원흉을 지금 어버이라고 불렀구나. 왜냐면 북한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없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대학 다닐 때도 저희가 이제 컴퓨터 교육을 받을 때 그 받는 그 시간 동안만 사용 대상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검사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접촉했냐. 그러니까 절대로 외부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한국 온 거는 그대로 북한에서 그저 했던 그 세뇌 교육만 당했으면 한국 올 생각 못 하죠. 근데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국 그 라디오, 대북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결국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삶이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께도 아까 뭐 계란도 엄청 좋은 거를 그렇죠. 드셨더라고요. 아마 연구한답시고 또 드셨겠죠, 뭐.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쌀떡이지가 쌀을 먹는다고 내가. 혹시 8호 제품, 9호 제품 들어본 적 그건 있어요? 알죠. 어느 공장이나 다 바로 제 그게 그거 다 바로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의사당 영리부라고 하는 것이 음. 김일성이 먹는 야채나 그다음에 고기나 그다음에 뭐 이런 식료품이나 또 지어 쓰고 있는 생필품도 다 이제 팔고서 나와요. 정의도 그래서 8호 정의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기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 전국같이 나오는 좋은 것들만 계속 먹었죠. 주공급으로. 그러니까 주공급 준다는 거 들어보셨겠죠? 언제 들어봤겠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준단 말이에요. 네. 금요일 날이 이제 오후부터 서가지고 토요일 오전까지 주는데 박스 4개를 준단 말이에요. 매 주마다. 그게 보면 한 박스에는 진짜 이제 고기들 돼지고기, 소고기에서 육류하고 어묵을 주고 또 한 박스는 명순 맥주부터 해가지고 배다물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술도 주고 약간 이제 주류를 주면서 또 과일도 한 박스 주고 나머지 한 박스는 매주 줘요? 매주 주죠. 매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이 박스를 가져와서 가족 친척한테도 주지 말고 소비하라.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게 박스로 이렇게 운반하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먹으면서 네. 지방에서 권한의 행군이 있었던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권한행군 때는 평양에 있었으니까 그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동생도 누굴더라고요. 자기는 권한의 행군 몰랐다고 북한 사람이. 그 당시 그렇게 살았죠. 열심히 살면 좀 살지 않을까. 국가가 있고 그리고 농장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야 되고 그때부터 그때는 모순에 딱 빠졌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외부 세계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외부 세계 알자니까 그 한국 방송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몰래 라디오를 평양에서 그게 돼요? 평양서도 좀 듣긴 듣지만 저는 고향에 내려와서 들었어요. 우리 친구 휴가 때 처음에 들어보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라디오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데요. 김일성 이름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때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그 입학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토대가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내부에서 대학 입학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운 노동자 농민 자식도 몇 프로 붙이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거의 간부 자식들 그리고 군부대 뭐 장군들 자식들 그 다음에 북한말로 장령이라 그러잖아요. 장령들 자식들 그리고 대학 교수 자식들이 좀 많죠. 예, 그리고 저는 뭐 대학 교수 자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간 케이스고 간부 자식들은 시험 쳐도 성적이 미달돼도 어느 정도까지 봐준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황당 11가, 주황당 6가 이런 데서 야문 한국에 간첩으로 왔다가 잡혀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봐주는 데가 주황당 11가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애들도 좀 성적이 낮아도 대학에 와요. 아버지 때문에. 네, 매 해마다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주황당 6가는 또 일본 청년을 결성할 때 북한에서 파견돼 나갔던 그런 자네들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수한 부류가 또 꽤 있어요. 근데 첫째로서는 토대는 정말 다 좋아야 되고 입학 시험을 뭐 이제 2차에 걸쳐 가지고 예, 성적을 보는 건데 물론 저희 때는 그렇게 뇌물이 통성하진 않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로 과외내고 딱 거치면서 그때부터는 입학하는 게 이제 뇌물이 많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뇌물도 거저 종합대학 같은 거는 그때는 아마 뇌물이 북한 돈은 통하지 않고 다 달러를 통했는데 달러도 몇천 불 이상씩 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이 공부하는데 가인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석사를 받고 박사과정도 수료했잖아요. 네. 그 과정 하면서 우리는 대학 기간에 평양시에 있는 건설, 문수거리 건설 대학 7년 중에서 거의 한 3년은 일합니다. 근데 그 일한 걸 돈 안 줘요. 등록금이 없다고 하지만은 강제 노역을 통해서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국가에다 내는 거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일성 종합대학도 군사훈련 가요? 그렇죠. 가죠. 교도 가죠. 6개월 가죠. 교도 가야 되지. 6개월. 그 다음에 열병식이라 하는 게 펄이다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거 할 때는 거의 한 5개월 이상은 훈련. 그리고 해마다 농촌동군 종합대학 무조건 가는 게 항해도 나오거든요. 항해도. 한국에 오니까 이 북한을 좀 찬양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은 제도가 좋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낸다네 그래. 가보시오. 우리는 가서 7년 동안에 3년을 무보수 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 무보수 일 시켜봐요. 큰일 나요. 우리가 때는 이제 본과 올라가기 전에 학과를 결정되는데 그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지망, 2지망, 3지망 내라고 그래요. 근데 종합대학도 학부마다 졸업하면 배치가 좋은 학부가 있거든요. 거기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 간부일수록 그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서부터 이제 전화 한 통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뭘 갈 것인가 고민했는데 예비과 끝나고 나서 본과 올라가기 전에 방학을 줘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래 학과를 뭘 결정할까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어머니는 법학과가 있는 건 종합대밖에 없으니까 그쵸. 법학과 가라 그러고 아버지는 21세기는 생물학이 시대니까 생물학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법학이라는 걸 하고 나면 항상 남한테 고통을 준다.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한국 와서도 주기식 교육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배지명이죠. 제가 생물학 한 거는 후회 안 되는 게 북한 있을 때도 생물학 했기 때문에 좋은 연구소에 좀 살기 좋았고 여기 와서도 생물학 하니까 지금도 최첨단 주기세포 연구도 하는데 이 연구소에서 일도 하고 어쨌든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역시 아버지가 해외 문명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성견지명이 그래 다행히도 예, 좋은 연구소에 갔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저 생화무기 연구하는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큰일 나죠. 진짜 그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데 간 애들은 벌써 이제 간 순간부터는 소식 다 끊깁니다. 핵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생화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극비니까 벌써 거기 들어가면 그다음에 가족하고 연이 다 끊어지고 못 만나요. 그래 어쨌든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정말 목을 앓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많이 먹고 한국 와서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자기가 이제 결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리허설을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쪽이잖아요. 내가 일가라면 가야 되고 종합대 교수들도 생활이 어려워요. 북한은 대학 교수들 생활이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기 좀 어렵고 교수들이 학생들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로 도움받는 그런 뇌물 받기 좀 그렇고 교수가 뇌물 받는 건 좀 그렇고 교수들도 좀 약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북한은 교수들 자체가
대학 1학년 때 학급이 모아지면 담임교원이 여기 한국 고등학교처럼 졸업할 때까지 담임교원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교원은 자기가 맞는 학생들 중에 참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고위 간부의 자리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해마다 이제 교수님 겨울에 김장철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다 돈을 모아요. 그래서 고춧가루도 사드리고 교수님들도 고춧가루 살 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 중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다 보장해줘요. 마늘, 고춧가루도 보장해줄 정도고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도 교수님이 담배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으면 나름 담배도 좀 자주 갖다드리고. 예, 북한은 종합대학도 학급으로 체계되어 있으니까 학급이 소대입니다. 소대. 네, 소대. 그래서 학급장은 소대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학년은 또 뭐 되겠습니까? 중대장이죠. 중대장. 그다음에 학부가 대대고요. 종합대 전체가 연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화되어 있어요. 예, 졸업할 때는 3대명 소주라는 거 3년 동안 내보내요. 저도 강원도 김하군에 나와 있었는데 국가가 한 번에 배치하니까 갑자기 못 배치하니까 3년 동안 내보내놓고 얘를 어디 보낼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간부들은 제 자식들은 좋은 데 보내고 나머지 얘들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타진하는구나. 장기 쪽이야. 장기 쪽보다 정확한 표현은 노예입니다. 노예. 북한사람은 노예죠. 우리는 고급 노예 됐어. 고급 노예. 그리고 그냥 앞에 그냥 김부자 이름만 딱 붙은 그렇지. 노예구나 완전. 군대는 북한 군대는 총진 노예고. 그렇죠. 예. 현대진 노예. 대학 졸업할 때는 이제 대학 강당에 졸업생들 다 모여요. 일본에 있는 조청년에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김수성 종합대학 분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졸업생들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악수도 하고 하는데 그때 충격받았던 게 야, 우리는 너무 이제 동원나가 일도 많이 하고 해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약하고 손바닥 보면 너무 일을 해가지고 막 이게 썩살 나르겠는데 얘들하고 악수하는 순간에 보면 피부도 아주 맑아가지고 막 이게 정말 남자들도 막 희나고 어떻게 막 그렇잖아요. 우유빛깔.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한국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 젊은 친구 다 그렇잖아요. 키도 크고. 그래 그때 이제 느낀 게 야, 이게 정말 뭐 이게 큰 문제겠구나. 충격받는 게 북한 주민들 그러잖아요. 장군님께서는 제기밥에 쪽잠을 주무시면서 인민생활 네. 뭐 현지 지도한다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씀이 제가 많이 듣는 소리가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북한에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자책이 있는 게 남들이 어려울 때 저는 어렵지 않게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저는 이게 힘들게 살다가 오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은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 노래 중에 김정일이 쪽잠을 자고 죄기밥이라는 게 북한말로 죄기밥은 여기서 우리가 그 주먹밥이죠. 주먹밥. 그만 먹는다 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저희가 다 알거든요. 뭘 근데 먹는지. 그 노래 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일단은 북한은 선전수동 잘하는 나라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지만은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한 연구소를 보게 되면요, 북한은 이제 만순관 연구소라는 거로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데 원래 명칭이 저희 연구소 이름은 만청산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그러니까 만년장수와 영원한 청춘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만청산 연구원이었고, 예, 그게 우사당 영리부 산하라고 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금 미라 만들어 놓은 그게 곰수산 의사당이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주석부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원래 명칭은 곰수산 의사당 영리부였어요. 일단은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니까 서약을 합니다. 지장 찍는데 거기에 일체 내부에서 연구하는 연구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차려지는 모든 것들은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거. 또 이제 거기에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그 말로는 만수광 연구를 호의과학이라고 해요. 호의과학. 그러니까 호의과학 전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가 아니고 김일성을 호의하는 과학 전사다. 그러니까 호의과학 전사들은 대신 혜택이 많다. 말이에요. 혜택이 많다. 혜택은 김부자 먹는 팔고 제품들을 주마다 공급하며 그리고 월급을 다른 일반 연구소들에 비하면 30% 이상은 더 많다. 그리고 30% 이제 월급 받을 때마다 그게 호의 가급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비밀을 지키다는 의미에서 가급금을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시장 나가서 사려면 비싸지만은 국정가격으로 사면 싸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급 담배를 이제 한 달에 30값 주는데 북한에서 좋은 담배 중에 건설 담배라고 일반인들은 피우지 못하죠. 고위 간부들도 피우기 어려운 담배인데 그 30값 주는데 저는 담배를
전혀 피우질 않았기 때문에 담배 주면 고스란히 집에서 집에 집사람이 그때 이제 우리가 공급 가격은 1원 10전이었어요. 그게 시장에 나가면 25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배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국주 가격으로 싸게 받은 것들을 먹지 못하는 거는 믿음지가 않은 사람 통해서 다 이제 또 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다음에 저희 연구소 같은 실 있는 사람 중에 평양의학대학 출신인데 류중삼이라고 그 사람은 결국 연구사 하는 내용을 의학대학 교수 친구들 자기 친구들한테 유술했다는 죄 때문에 다 감시하거든요. 그게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정치범 소지 걸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두문두문 보여줌을 해가지고 자 봐라 너네가 누설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 북한에는 저 만수원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연구소 말고도 호위사령부라고 하는 김일성 경호부대 안에도 또 이제 청남산 연구소라고 또 있어요. 걔들도 같은 비슷한 건데 그리고 또 주황당 재성경기부 노동당 안에 또 이제 기초과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언제 한 번은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이 같은 우리 그 만수원 연구소인데 그 합치면 어때 했는데 김정일이가 뭐라고 말했지 알아요? 호위과학 사업도 경쟁적으로 해야 더 이제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경쟁이랑 자본주의인데 북한 사회는 모든 자본주의는 배경하면서도 오직 그것만은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자본주의식으로 자기네 건강장수를 위해서는 경쟁을 붙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김일성의 저택이 어디서 나면 보통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경리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중앙당 청사 가까이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그 옆에 봉화지로서가 있잖아요.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평양이 제일 꼴짝 중심에 들어가니까 연구소 이름도 1실, 2실, 3실 숫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이 나갈까봐. 연구소 만청산 연구원 명칭은 절대로 가족한테도 말하지 말라. 물어보면 그저 종합적 생물학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가. 제가 받은 배치하는 실은 식품 보약화 실이에요. 식품 자체가 다 보약처럼 해서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실, 2실, 3실, 4실, 8실까지 있는데 뭐 1실은 검정부석실, 뭐 2실은 식품 보약화실, 3실은 생물공학실, 4실은 식료공학실, 5실은 응용실, 뭐 이렇게 6실은 자동공학실 뭐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있던 실은 식품 보약화실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는 뭐냐면 김정일, 김일성이 먹는 매일 하루 세끼 먹는 음식들이 모든 식자재가 그저 일반 식자재가 아니라 약성분 가진 어떻게 북한에서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짐승한테도 약초를 먹이고 그다음에 가수나무라든가 설탕 주잖아요. 이미는 못 먹는. 설탕만 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약초 좋은 약초 사람도 못 먹는 약초를 짐승한테 먹이는 거예요. 소한테 먹이면 소의 그 우유에도 그 약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기질도 좋아지고 고기에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도 동화식품 아니면 또 이제 약선 뭐 이런 게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짐승한테 뭔가 먹여서 그 짐승이 그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동화된다 이런 뜻인데 제가 담당했던 연구는 김부자가 먹는 가축류들한테 뭘 먹였을 때 질을 좋게 하겠냐 그게 제 기본 연구였고 그 연구된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저는 또 마지막에 개발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넘버원 제가 줄기세포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와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제가 91년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우리 연구소에다 개척을 했는데 한국 와보니까 한국에는 줄기세포 연구를 북한보다 더 늦게 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한국처럼 우리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아니라 오직 김부자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거를 한국보다 더 먼저 시작했네. 더 먼저 했죠. 야, 오래 살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던 줄기세포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평양 산원 있잖아요. 산원에 가서 북한에 보건성이 있어요. 보건성이 보건이국이라고 하는 것이 산세포를 이제 그 허락받게 하는 제대혈 가져오려면 군방이 이제 해산했을 때 배꼽 잘랐잖아요. 그걸 이제 시간 더 두면 다 죽는다. 세포가 죽잖아요. 살아있을 때 액체다가 이제 넣어서 온도 30도 포장해가지고 딱 밀리는 상태에서 우리 연구소까지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연구소는 매시마다 이제 일본 리산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성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그 허락했다는 그게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산원에 가서 이제 항상 아무 때나 가면 이제 매일 해산하다 보니까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트립시라고 하는 이제 그 세포 분리 효소를 써가지고 세포를 분리해가지고 그 배양액도 미국의 시그마 회사, 독일의 마나임 회사 다 이제 그 발전된 나라 것들을 다 이제 사다가 따라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겠다고 별별 짓 다 했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몇십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설비 시약들을 쌓고 막 그랬는데 연구원 전체 그때 설비 들어온 거 보면
몇백만 달러가 돼요. 김부자를 위해서라면 뭐 아끼는 게 없죠, 북한에서는. 그래 그때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배양을 해서 세포가 증식하는 속도, 그다음에 기형이 생기지 않냐, 아니면 독성 때문에 세포가 죽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사하면 산세포, 사람의 산세포가 배양하는 과정에 독소가 있으면 벌써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제가 북한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공 가지고 김부자 먹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북한에 또 고위 간부들 있잖아요. 김부자를 위해서 먹이기 전에 동물 실험, 뭐 모르모트, 마우스, 라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실험도 하지만 마지막엔 최종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려니까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뚱뚱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에 가나? 간부들? 고급단학교. 김일성 고급단학교에 가면 북한에서 제일 고위층 단간부들을 6개월 재직하는, 그러니까 재교육하는, 거기는 진짜 배 나온 간부들이에요. 북한에서 보면 거의 더당 뭐 이런 사람들. 예, 큰 간부들이니까 다 김일성, 김정일 지금 잘 먹다 보니까 다 배가 나왔어요. 그렇게 뚱뚱 나온 사람들이 시험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린 갈 때 유생복 가운 딱 입고 가서 거기서 당연히 가서 이번 실험은 30명 필요합니다 하면 30인을 딱 줘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실험하러 왔습니다 아니겠지? 하죠. 그래요. 해도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냐 이래요? 그렇죠. 피를 뽑고. 근데 죽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죽진 않지. 혈액 채취한 다음부터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채취하는데, 내가 이게 싫습니다 했다가 너 그러면 장군님 만수무강 너 반대? 난 어떻게 안 되지. 야 간부도야 힘들다. 북한에서 간부 해먹기도야. 연구소에 그 임상검토과라고 저희 연구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같이 나가서 했댔고, 참 이게 웃기는 말인데, 김부자가 또 이제 좀 나이 먹으면서 오래 살려면 이성적인 성생활이 이제 좀 좋아야 된다. 강장강정 효과가 있는 약제 개발이라 해서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것들을. 비아그라 만들었습니까? 비아그라는 아니죠. 비아그라는 왜 그거고 우리는 다른 북한의 비아그라 엄청 소문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의 유교관들이 전 세계 좋다는 강장강정 효과 있는 그런 건 다 데려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들한테 검사하는데, 그때는 아침 새벽까지 이제 그 검사할 때 제 첫 질문이 오늘 새벽 발기가 잘 됐습니까? 얼마 지속 시간이 얼마 있습니까? 그다음에 일주일에 뭐 몇 번 이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처음엔 좀 창피하더라고. 같이 갔을 때 그런 말하니. 근데 한두 번 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뭐 문제 없고, 마지막에 이제 실험 결과 발표할 때 그래프 해가지고 그 그래프를 다 표시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연구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진짜 그 간애들이 진짜 그런 거 해요. 예서들이랑 같이 이런 거.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 후지모토 겐지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추적합니다. 걔들은 기분절 갖다가 밤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다음에 다 후딱 뻗잖아요. 걔들 간에서는. 김부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어쨌든 추사발들 추사발 인간들이 그 인간들인데, 근데 우리는 북한 주민들 모르는 주민들은 아주 우리 그 그럼요. 신이잖아요, 신. 그렇지. 신이 그럴 수 있어요? 신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당뇨병 때문에도 연구하고, 그리고 김정일이가 또 이제 후두가 나빠요. 그래서 대체로 연설도 뭐 원래 말주변도 없고, 북한의 간부들은 유머를 해야 돼요. 왜냐면 김정일이가 좋아하는 게 자기는 유머러스하진 않는데 상대는 좀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자꾸 웃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보면 이 김부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책을 별도로 들여와가지고 번역해서 따로 본 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책도 우리 비공개로 본 거죠. 그 비슷한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왜냐면 이 김정일이는 그런데 꽤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빠쳤다고 하죠. 그리고 우선 그 부인 자체가 그 기쁨조 고영이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북한은 그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김정일이는 목소리가 나빠가지고 후두염이 엄청 심해요. 저하고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 한 연구가 이제 김정일의 후두 연구인데, 그때 할 때 보면 흰쥐, 여기 한국은 렛이라고 그러죠. 렛들. 북한은 라떼 하는데, 이 라떼를 이제 키우면서 매 마리마다 게지라고 하는 거 안에다 넣고 밑에 전기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기를 넣으면 지가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후두에 좋다는 약들을 시험원에서 갈아가지고, 하나는 거기서 맹물만 계속 주입하고, 하나는 그 약을 주입했을 때 그게 치유되는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잡아서 마지막에는 이 후두를 조직을 떼내가지고 이제 그 냉동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조직 표본에서 이제 현미경을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데 진짜 지들이 애처로워요. 막 비명 지르며 우는데 지금도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강장강정 효과라든가 후두염 효과라든가 동맥경화를 또 많이 이제 신경 썼으니까 동맥경화 연구, 다양한 연구를 많이 했죠. 지금 말하면 김부자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좋은 걸 음.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가부화 걸려서 빨리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연구소 있다는데 왜 그렇게 빨리 죽었냐 하는데 그러니까. 첫째로 빨리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평균 수명 봤을 때는 김일성은 80일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정일이도 70까지 거의 살았잖아요. 응. 북한 70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 그렇지. 예, 한갑 때는 다 한갑을 우리 기는 어머니 이유가 아버지 다 65세더라고요. 김정일도 오래 살 수 있는데 왜 빨리 죽었냐면 김정일이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는 게. 김정일이가 밤늦게까지 이제 그 양주를 막 커으로 마신 이유가 국가 붕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신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다음에 또 김정일이가 집권했을 때 유럽 국가들 다 붕괴되고 중국 개개방하면서 또 북한의 관행군 겪으면서 거기다 뭐 여자 3명이니까 어느 만큼 더. 그만 뭐 3명만 더 되죠. 더 되고 더 돼요? 그 말할 수 없이 되죠. 말할 수 없이 됐는데 그만해도 오래 살았다. 만약 그 건강장수 관련된 연구에 우리가 안 받지만 안 해줬으면 더 빨리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라디오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라디오에서 제일 충격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영군 씨가 휴가를 갔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동산 친구 집까지 한 1.5km밖에 안 돼요. 전날에 도착해가지고 조금 자다가 새벽 일찍 깨나가지고 친구 집에 지금 평양서 가져간 평양수를 가지고 친구 집에 1.5km밖에 안 되는데 가는데 3명을 봤어요, 시체를.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때가 18년도인데 그때 96년도, 7년도, 8년도 많이 죽을 때 아니니까 가는데 보니까 길바닥에 근데 난 처음에 자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린애가 하나 있는 거는 그래서 그대로 거지 길에 거기 누워 있는데 장소를 가까이 가서 깨우나 보니까 사람이 이게 예민한 게 온기가 없으니까 순간에 머리가 팍 서더라고. 그때 가버리가 없어. 아, 이거 죽었구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니 사람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죽은 사람이 이렇게 놓고 다 지나가지? 그러면 뒷골이면 또 가기 전에 한참 가니까 아파트 밑에 이제 그 2층 베란다 밑으로 해서 보면 그 비가 오는 걸 아마 느꼈는지 얼음인데 다 낡은 이런 비닐대야 있잖아요. 배고 다 이게 정중하게 누워서 있는데 죽은 거였거든. 그러니까 또 한참 오다 보니까 또 좀 큰 애인데 꽃집인데 그거는 얼굴이 새까맣고 완전히 이제 씻지 않았어. 새까맣고 옷도 막 삐진데 그 무릎팍이 나오는 그 무릎도 까맣고 막 그런 애가. 야, 평양에서는 그런 사람 몰랐죠. 평양은 배고프기 때문에 굶어주는 거 모르고 지방에서 굶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근데 진짜 이게 목격은 처음이란 말이야 이게. 그 친구 집에 가서 반갑다는 소리보다 먼저 그거 소리부터 하는 거야. 야, 너희 집 오면서 보니까 사람 죽은 시체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남이 옆집 개나 죽어도 저렇게 안 하겠는데 다 물건 강거는 물건도 하더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너는 평양에서 배고프 타먹고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이 지방은 고해냉군 한지가 오라다 이제 너무도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는 더 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 부모가 죽고 나면 자식이 죽어도 그 시신을 누가 치우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낮이 되면 다 실어간대요. 어디서 실어가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김정일이 지시로 각 도마다 이런 무슨 상무가 나왔대요. 그래서 꽃제비 상무 이런 상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진군 부르마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다니면서 수고해가지고 이민연에 집결해서 매일 이제 한 번에 한 몇십 개 시신 나온대요. 그걸 가지다가 이제 파묻는데 그래서 진짜 내 호기심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말 듣고 야 그러면 오늘도 이제 그 파묻겠냐니까 묻는데 야 그럼 우리 술 한잔 마시고 한번 가볼까 해서 실제 가봤어요. 이민연이 앞에 가보니까 한 11시 한 40분 한 12시 전인데 트럭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 지금 구름마다 막 오는 데서 시신도 간도 없이 거저 같은 이런 낡은 가만이 있잖아요. 벽가만에다가 막 싸가지고 차에다 그래 막 그러니까 시신 지금 그 인자도 없어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갖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해산에서 옛날에는 주민들한테 이제 야채를 심었던 야채밭이었는데 그 야채밭이 지금 다 이제 시신 공동묘지가 변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임자 있는 건 그래도 말중에서 봤는데 임자도 없는 것들은 그래서 그대로 평토해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그대로 파묻어요. 근데 거기 동호던 애들은 그래도 한 번 나가 일하면 죽이라도 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 일하는 죽 먹겠다고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야 이게 특사하다. 그리고 내려와서 친구하고 한참 안타까운 얘기 하는데 친구가 야 근데 말이야 지금 남수는 이렇지 않잖아. 잘 산대. 그 소리 하는 바람에 내가 야, 이 미치도만은 남수는 가봤어. 근데 그러니까 이런 하는 소리가 약간 미스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그 중국 다녔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중국 지금처럼 초조망 없었거든요. 그러냐. 가운데 스케이트장 만들면 겨울에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막 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네 가서 뭘또 먹고 그냥 막 먹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막 그랬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 다 막혀졌지만은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친구가 자기 중국에 있는 친구가 지금
남순에 가서 일했는데 3년 일했는데 중국에서 10년이랑 더 많은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샀대요. 그래서 그래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 야 진짜 다 뻥이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참 진짜 뭐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보지 못한 소리 마음대로 말하지 말어. 이게 벽에도 귀가 있고 말이야. 뭐 날아가는 새도 다 이제 귀가 있어 다 듣는다는데 너 그러다가 이제 짧은 해 때문에 긴목 날아나 막 그랬지요. 그는 항상 있던 게 피곤더라고. 다음날도 지금 또 오늘 또 무슨 한잔 마셔야지 해서 또 같이 또 이야기하는데 5시간이 나보고 오늘 가지 말고 좋은 거 보여줄 거야 하니까 내가 그럼 뭘 보여주는데 하니까 지금은 비밀이래. 그래 어머니 보고 저녁에 늦게 간다고 좀 말하라. 그리고 지금 와서 둘이서 앉아 지금 저녁에 술 한잔 마시면 야 안 보여줘 하니까 좀 더 마시자 하더니 한밤 11시 거의 되니까 됐어 이제는. 그러던 게 밖에 문 다시 다 확인하고 하던 게 이불장에서 이불 꺼내가지고 더 패던 게 나보고 머리 들어가래. 머리 나도 넣고 그럼도 머리 들어가고 이어폰을 북한은 레시바라고 하잖아. 레시바. 일본 말로 레시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레시바를 끼는 거예요. 나도 하나씩 끼서 듣는데 이상한 솔라솔라 이제 그 한국말 간드러진 목소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듣다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남순 거냐 하니까 가만히 있어 들어봐. 그래서 조금 듣다가 야 이거 들으면 안 돼. 너 정신 나갔어. 그래서 한 시간만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보라 뭐. 그래서 둘이 지금 듣기 시작하는데 처음이니까 와닿지도 않고 거짓말 같아 보이고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들었어요 전화에는. 그리고 또 조금 하면서 또 마실까? 뭐 그러고 해서 또 하나 조금 마시다가 그놈 하는 이야기가 야 근데 있잖아 너가 알지? 우리 그 동네 살던 그 박성학이 라디오 나와. 박성학이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영어랑 공부할 때 우리 그 후배니까 잘 알지 제가. 진짜? 박성학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한국한 애들이 지금 나오는 그래 그거 거기서 나가지고 내가 진짜? 듣지 마라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날 밤 늦게 돼서 집에까지 와서 자고 나서 아침 깨나서 한참 있다 남순이가 우리 아는 애들도 나온다는데 궁금한데 또 저기 또 왔어. 찾아왔어. 왜 왔냐 물어봐요. 야 이거 친구들 나온다. 야 어제 그렇게 듣지 말라고 나한테 막 위협하던 게 뭐 또 너 듣겠다 그래 안돼 막 그런 거. 들어보자. 근데 그날따라 들었는데 박상학이는 안 나오는데 한국에 온 탈북자가 버스 기사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가 98년도인데 그때 166만 원 월급 탄다고. 근데 그걸 쌀로 비교하더라고요. 쌀값 지금 얼마인데 거의 한 400~500kg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무원인데 지금 내 월급 가지고 시장 나가서 야매를 쌀 내면 2kg밖에 못 사는데 2kg 뭐 400kg 야 이게 뭐 몇백 배 나하고 차이 나는 거 아니야? 탈북자 가서 버스 기사 하는 게 그렇게 월급 많이 타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탈북자 말이니까 믿음은 가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궁금해서 듣고 다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그 가이드 말 들었어요. 근데 제가 3일 지나가니까 그렇게 신뢰됐던 게 순간에 야 내가 속아서 왔다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말하고 싶은 게 북한이 주체사상이요 뭐 계속 설교하는데 이거는 모래 위에다 지금 세우는 루관이나 같아요. 이데올로기니까 거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3~4일도 안 돼가지고 순간에 그걸 안 듣고 나서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거. 거기서 좋은 삶을 살았는데. 네. 그 후에 또 이제 평양 갔다가 그다음 자주 이제 또 휴가 내려오고 또 만나고 하는 과정에 야 그 라디오 나 하나 좀 해결해 주면 안 돼? 북한 라디오는 못 듣잖아요. 자유놀이나 고정시켜 놓으니까 못 들으니까 얘는 밀수하니까 이 라디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니까 이놈이 안 돼. 뭐 너걸 다 잡히면 날 불 건데 절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안 될 거야. 아침에 새벽에 강에 나갔다가 강에서 누가 들고 오는지 죽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비싸거든. 그래. 얼마나 비싼지 아니까. 거의 10배를 부르더라. 야, 이 새끼 완전 강돈이 아니까. 야, 아니야. 이거 뭐 위험거도 붙고 그 다음에 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판 놈도 비싸게 판대요. 저 그거 하나 해줘. 근데 사고 싶었어요 그 비싼 거?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결국 손에 넣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라디오를 이제는 듣기 시작했죠. 아니죠. 평양에서 제가 그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도의민위원회에 제가 배치를 받아가지고 도의민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때는 중독되더라고 라디오가.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속해왔구나. 그때 분통이 터지더라고. 분통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눈과 귀와 또 말할 수 있는 입까지 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부모들이 우리한테 누구나 다 같이 선사해 준 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아는 건 말도 못하고 하는 그게 방송 듣는 과정에 점점 내가 완전히 북한사에 대한 이런 증오와 한멸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좀 커진 거예요. 라디오들 기회에서 해서 나가면
점심에는 아침이에요. 왜냐면 밤에 들어야 되니까. 낮에 못 듣잖아요. 새벽만 들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한 와중에 우리 해산에서 탄광인합기업소 조국당 부비섬 당일꾼인데 총살 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총살 당한 이유가 남선 방송 듣는 거에 총살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남선 방송 듣는 것도 총살하는 정도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호심이 더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 듣던 라디오 방송을 초월해가지고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 미국 소리 방송, 그러니까 RF 방송, 그리고 국동방송. 그때 처음 들을 때는 KBS 사회교육 방송이 됐다가 지금은 한민족 방송이 됐어요. 내가 듣는 가정이 이제 이게 또 바뀌어졌는데 그 4개 방송은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나니까 안 듣는 날은 허전한 거예요. 그 보통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한 일주일에 2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네? 2번 이상.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결국은 집에다가 비상구를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치면 도망치려고 우리 독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집에 마지막 끝방 들어가면 위로 이제 올라가서 쭉 가다가 끝에 없던 문을 만들어가지고 비상구 만들어서 떨어지면 옆집에 그 마당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몰래 감추고, 라디오도 이제 라디오 전체 틀을 다 벗어버리고 판만, 기판만 딱 떼가지고 기판에다가 제가 댐납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댐납 가지고 거기다 이제 12V 배터리하고 연결시키는 그 잭을 다 하는 그걸 딱 붙이고 다이얼 돌리기로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따로 내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치차바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돌리면 눈 감고 돌려도 이제 다 알아요. 딱 돌리면 요거는 어느 방송 다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들었으니까. 그리고는 밤에 몰래 듣고는 이어폰 해서 12V 전기가 항상 거기서 이제 배터리 가지고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듣고 나서는 새벽이 되면 다 떼고는 고구마 그 판대기만 쫙 비닐다 싸가지고 부엌에 이제 그 찬장 있죠. 거기다 이제 뒤에 짬 있단 말이야. 거기다 쫙 들이밀었다가 소리 들을 때는 와이프 잘 확인해보고 자기 확인되면 이어폰 듣고 그다음에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들었다고요. 그렇게 듣는 거 같아서 이게 키울 수밖에 없죠. 안 키울 그래가지고 꺼내기면 바뀌지. 그걸로 싸움도 많이 했어. 어느 하루는 자다가 올겨울에 막 깃밤도 맞아오는데 눈 떠보니까 김정일을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차 이게 큰일 나겠네.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딱 꿈꾸는데 또 내가 내 자가용차 타고 막 한국이 경기도부터 서울부터 해서 막 서울 북한 지도가 저 지도 안에 그러니까 한국까지 다 있는 지도 안에 북한이. 그러니까 아침 라디오 듣고 나서 그 라디오 나왔던 지형이 나오면 또 지도에 가서 찾는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 여기 대구 여기 있네 뭐 완전 한국 지도 완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까지 나와가지고 꿈에서 내가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또 깨나 보면 아쉬운 거예요. 또 다시 자라. 아 이거 꿈 연결되라고 다시 하는데 꿈이 다시 연결 안 되지 그거는. 그 정도로 내가 라디오를 많이 듣다 보니까 빠졌네. 2009년도에 북한 주민들이 모를 때인데 하면 지금 하는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2008년도에 와병설 나오면서 저 죽을 수 있겠다.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통일될 수 있겠네. 북한 시스템이 달라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한국 라디오 방송에서 김정순 나오는 바람에 아, 자, 김정은이가 나보다 몇 살 차이지 하니까 20년 더 되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 야, 내가 지금 가야 된다. 놀라지 않았어요? 북한 사람들도 모르는 거 한국 방송에서 그렇지, 한국에 그렇지. 알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방송한다는 게. 그래 내가 이거 탈북했다니까. 그래, 아, 차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김정일이 죽어도 저놈의 젊은 놈이 또 되고 나면 난 일생을 나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죽음하고 간다. 그래서 결국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내가 라디오 듣고 들어가는 과정에 중국에 또 제 옛날 친구를 찾아냈어요. 찾아가지고 전화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나 가겠다. 어느 날은 지금 이제 결정돼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2월달이 됐는데 전화하는데 갑자기 3명이 들이닥쳤는데 우리 집은 좀 약간 강에서 멀다 보니까 전화 잘 안 돼가지고 강 주변에는 저희 친구 집 가서 전화했는데 분명 그 신고를 누가 했어요. 아마 그 집 부인이 한 것 같은데 시간 좀 경과되면 얘들이 전파 탐지기 3명 줄 알았는데 한 놈 손에 있는 그 이모컨 같은 전파 탐지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잡혀가지고 거기서부터 처음 매 맞고 주머니에 있던 그 중국 위안화 그때 11,000원 있었어. 11,000위안. 그것도 큰데.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돈 보내가지고 물건 받고 매 또 받고 막 하면서 탈북하기 위한 돈 준비를 마련한다고. 집에도 그때 36,000원 돈 있었죠. 여기서 잡혔을 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더 엄청나게 맞았어. 많이 맞았죠. 죽도록 맞아가지고 제가 한국 와서 자꾸 이제 이상해서 한번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엑스레이도 이상하다 해서 또 초음파 찍어보니까
그때 맞은 게 코뼈가 불러져가지고 뼈가 쪼가 끼는 거 여기 와서 뽑았어요. 그 정도로 맞으니까 고문당하는 애들이 3명서 때리는 3명이 숨 헐떡헐떡 하면서 나를 때릴 정도인데 때린 놈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북한은 이제 겨울에 한 떼고 나무 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드럼통 절반 자른 게 있는데 물이 채워놨잖아요. 그거 물다 채워놔요 이게 앉지 못하게 밤새껏. 그리고 또 때리고 패고 하는데 어쨌든 눈도 보니까 앞에 보이는 게 내 이 볼이 퍼는 게 또 보이는 게 딱 그 파란 바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정도고 눈이 너무 부었으니까 예? 다 터졌죠. 이게 다 터진 자리가 다 흠집 나잖아요. 그때 고문 엄청 당했죠. 이빨 다 불러져 나가고 그러니까 정신이 잃고 쓰러졌는데 한 번은 지금 눈도 보니까 얼음물이 막 이게 뿌려가지고 나 지금 쓰러졌으니까 지금 난 지금 이게 뿌린 거예요. 깨어났는데 정신 딱 차리겠더라고. 아차 내가 이제는 요 시간 지나가면 아침 새벽이면 분명 이거는 다시 호송해가지고 분명히 옮겨가고 우리 집으로 완전 가택해서 라데까지 나오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이제는 모험을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너희들과 나의 머리 싸움이다 이제는.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담배 필 줄도 모르는 게 그 담배 좀 한 대 좀 줄 수 없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놈이 담배 딱 주던 게 그런 야 우리 당이 강복 정치는 몰라? 왜 처음부터 말하지 말이야? 자 말해봐. 그러게 담배 부서 피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얘들하고 해서 내가 나갈 것인가 고민하며 담배 피우는데 필 줄 모르니까 푹 빨면서 푹 하면서 피우면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한 대 필 동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한 대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끼리 지금 야 잘못 다 이제 그대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힘써줄 건데 너 왜 그렇게 막히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겠다. 그러면 위험한 이야기 했죠. 내가 한국에 가려고 했다. 집에 가면 돈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압수당한 핸드폰 말고 집에 또 핸드폰 또 있다. 그런 거잖아. 봐라. 처음부터 그 말하지. 그 어디 있냐 하는 거 내가. 내만 가야 찾는다. 찾지 못한다. 돈도 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놨다. 그리고 가자마자 나는 그거 다 드리고 올라올 테니까 제발 내 준 돈은 난 절대 풀지 않을 거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좀 나눠서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자식도 있는 놈이니까 나를 좀 용서해달라. 다시는 이제는 나쁜 마음 먹지 않겠다. 그래 그놈들이 수덕수덕거리던 게 오케이. 한 놈이 날 꾸고 내려갔어요. 젊은 놈이 속까지 차고. 그래 집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두 가지 생각했죠. 겨울이니까 북한은 항상 도끼가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도끼를 까고라도 내가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비상구를 만들어놨던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또 막 피투성이했으니까 놀라지. 왜 이렇게 됐냐고 막 그렇게 하면 말시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핸드폰 갖다 주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바로 그다음부터는 뛰었죠. 왜냐면 돈은 지금 외인이 게 아니고 다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꺼내주면 난 못 뛰니까 마치 그 안에 돈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북한은 집들이라는 게 겨울에 추우니까 다 강건해놓고는 부엌에서 들어가서 아랫방, 윗방으로 올라가니까 그 아랫방에 앉으면 난 어디 못 나간다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비상구 있는 거 몰랐지. 그래 난 가자마자 바로 이제 끈이 있으니까 끈을 쫙 당기면 사다리가 내려와 이렇게 탁 올라가서 사다리 쭉 당기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상구 문 딱 닫고 내가 닫아낼 문은 닫지 않고 거기서 바쁘니까 도망쳤죠. 도망쳤는데 옆집마다 떨어지는데 개가 막 짖는데도 거기서 이놈들이 그 안에서 간 건 다 있으니까 잘 못 들은 거야. 왜냐면 개가 자꾸 다 짖으니까 내가 떠나서 한 5분인가 10분 될 때 야 그거 왜 안 나와? 그래서 그 애를 보고 시키니까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들어가서 지금 소리 납니다. 다시 나왔단 말이야. 돈 타느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이러면서 또 조금 기다리는데 한 거의 15분 될 때까지 안 나오니까 야 이게 뭐지 하고 전직불 가지고 총각 가지고 떠가서 이런 탁 보더니 놓쳤구나. 그다음부터 이런 바빠서 그다음부터 나와서 그래서 나는 또 정신없이 그때는 막 뛰가지고 나오면서 야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 바쁜 애들 사람이 순간에 중간까지 생각 못하고 친구 집에 숨으려고 막 도시에서 친구 집 방향 지금 제일 미진한 친구네 집 있는데 뛰어가다가 아니다 날 밟으면 강을 막고 나서 내가 아는 친구 집 다들 도주문 내가 나온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강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니까 새까맣잖아요. 새벽 4시 내려가지고 그때 한 5시 지났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경비대 초소 있는 그 옆에까지 와서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하는 근무 시간 그걸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그 교대하는 그 시간 돼서 그래야 경비대들 그 동족을 내가 아니까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 20분, 엄청 춥지 겨울에 영하 20도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한참 기다리는데 보수교대 해가지고 얘들 뛰면서도 지그자그형으로 얘들은 서로 완성 총 쏘니까 쫙 뛰는 것도 이렇게 내다가 탁 뽑고 또 내다가 탁 뽑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국까지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담배가 딱 붙으니까 돌아봤는데 조용하더라고. 아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국 땅에서도 또 이제 변방대에 걸리거나 공안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을 타가지고 올라가서 그 탑사이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다음부터 완전 해가 뜨기 시작하더라고. 머리 만져보니까 그 추운 날에 땀이 나고 한 게 머리가 딱 세월에, 그러니까 쇠줄이죠, 쇠줄. 꽉까지 쇠줄처럼 돼 있고. 얼어서. 네, 그럼 눈물 흘려서 온몸이 다 완전 눈물 엄청 흘렸어요. 내다보면서 그때, 야, 다시 못 올 고향이구나. 어머니, 뭐 부모들, 뭐 그다음에 그쵸. 동생, 자식들 다 이런 것들 막 생각하면 엄청 울고 다시 못 간다. 이제는 정신 떠난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진짜 산판을 헤매는 게 피투성이니까 내려갈 수 없잖아요. 내려가면 무조건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 피투성이 된 채로 내가 결국 한 거의 일주일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어요. 산에서. 근데 내가 떠나기 전에 중국말 공부도 좀 했고 탈북을 결심해서 그래서 이미 하면서 근데 이게 성조가 안 돼가지고 훗날에 잡히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지도를 공부를 했죠. 지리를 알아야 내가 이제 탈출해서도 가니까 무조건 심양까지 간다 했으니까 그건 무조건 북서 방향이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산판에서도 달 있으면 착 봄 북서를 따라가지고 가고 낮에 해 뜰 때 보면 동쪽이니까 서쪽 남쪽 해서 또 북서 방향 또 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산도 타는 것도 그죠. 막 이게 뭐야 이게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방향 따라 계속 가고 막 그러면 지금 가다가 뭐 어찌다가 이제 한 번은 이 옷이라는 게 북한 옷이니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면 마을들이 있으면 밤에 몰래 가서 마을 주변에 보면 오물장이 있어요. 오물장에 가면 옷들 다 버린 거 다 얼음 깎아난 거. 얼은 거. 네, 그런 걸 이제 또 가지고 있다가 낮에 산에 가서 해 비칠 때 나무 덩어리 했다가 잠깐 녹으면 그래서 옷 변장 다 하고 중국 옷으로. 그리고 이제 먹는 건 진짜 뭐 먹을 거 겨울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있는 게 뭐 있었냐면 생열기라고 열매가 눈판에도 다 잎은 없는데 열매가 빨간 열매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짐승도 잘 안 먹고 사람 잘 안 먹는 이유가 그 씨 잘못 먹으면 이제 항문이 맺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아 먹는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생열기 열매를 씨를 다 이제 버리면서 그것도 먹다가 그러면 계속 긁고 일주일이 진짜 꼼짝 굶으니까 사람이 정신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음력 대보름 때 올라와서 지사 지내고 내려갔는데 음식은 없는데 근데 페트병에 물 있는 거는 얼어가지고 그런 것을 나무 덩어리나 돌에다 부셔가지고 물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중국 고량주 술들은 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치, 도수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페트병 이제 물 버리고 거기다가 넣고 그거 이제 한 모금씩 먹으면서 그때 내가 알코올의 에너지 있다는 거 그때 절실히 느꼈는데 한 3일은 아무것도 못 먹고 알코올 조금씩 먹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움직였다니. 그리고 밤엔 잠 한 번도 못 자고 딱 그래서 낮에 해가 딱 가장 이제 뜨는 그 한 2시간 정도만 자고는 밤새 걸죠. 왜냐면 조금만 그러면 오래 죽으니까 영하 26도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는. 피지 안 왔나 봐요? 그 가정에 한 번 잡혔었는데 네, 어떻게? 중국 변방대가 그 놈들이 밀수하는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밤에 자기 밀수하는 구역에 내가 나타났으니까 날 잡았는데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 맞은 상처 보고 내가 중국에 와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매 맞은 줄 알고 다 들어보던 게 전화까지 줘가지고 전화를 해서 동생이 여기 있는 동생하고 전화하고 좋다 그러면 돈 달라. 2만 위안 요구했어요 그때. 돈도 이제 먼저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신명에 와서 치료를 한 달 받았죠. 얼굴 다 멍든 거 다 치료받고 한 달을 브로커 통해서 치료받고 그리고 저는 동남아 쓰지 않고 바로 이제 배 타고 아니 대련에서 배 타고 인천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딱 왔잖아요. 네. 와서 국정원 딱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삶을 보니까 어땠어요? 진짜 내가 북한에서 들었던 그 삶이 맞구나라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왜냐면 뭐 저는 라디오 들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많이 알았고 또 그다음에 나는 또 호기심이 많아서 또 이제 그 한국 그 CDR들을 엄청나게 봤어요. 근데 보는 게 내가 좋은 걸 가지고 보면 남들하고 바꿔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중에 제가 하나 또 그 닥터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국 영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한 친구들하고 북한은 이제 이거 자기가 좋은 게 있어야 남하고 바꿔볼 수가 있잖아요. 재밌는 드라마 하나 있으면 하나 있으면 서로 바꿔보고 하나 가지고 한 20편 볼 수 있잖아요. 서로 바꿔보고 그래 많이 봤죠. 보는 과정에
드라마 뭐 어떤 거는 뭐 사실보다 약간 좀 이제 가상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보면 거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저는 방송 듣고 들어했던 가정들이 와서 탈북해서 한국 왔을 때 정착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한국 왔을 때 45살이었는데 45살에 딱 와서 교육을 받는데 하나원에서 사호정이 뭔지 압니까? 그 사호정 뭔데요? 하니까 45살이면 정년퇴직한데 근데 제가 45살인데 그러면 정년퇴직이면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이게 뭐 무슨 일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막 그때 갑자기 당황해졌어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오니까 북한 이런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검색을 했죠. 식품보약화라는 게 한국에 있나? 그래서 검색하니까 검색어에는 식품보약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게 뭐지? 지금은 식품보약화를 치면 내가 쓴 글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 지금. 근데 그때는 식품보약화라는 말도 없고 야 이거 뭘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배운 거 그거밖에 없고. 네, 운수면허 따가지고 처음에는 뭐 없는 여러 가지 다 했죠. 막 뭐 진짜 배달도 해보고, 아니면 뭐 우유 배달도 해보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낮에 컴퓨터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니까 제가 컴퓨터 활용 2급을 여기서 따는데. 북한 김일성 농업대 딸 때는 컴퓨터 이걸 못했어요? 근데 북한 컴퓨터는 한국과 다른 게 우선 자판 자체가 키보드 순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 안 써요.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했던 거는 그라디엔트라 해가지고 실험했을 때 실험 성적 가지고 상강 교수를 찾거나 아니면 제일 최적 조건을 찾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수값을 넣기만 하면서 하는 그런 것밖에 뭐 많이 활용을 못했죠. 한국만큼 프로그램 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 못해요. 북한은. 그리고 연구소 있을 때도 연구소에 컴퓨터실 따로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일찍 이제 등록 종합대학 때처럼 등록하고는 잘 쓰는 시간 동안에 필요한 것만 쓰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포토샵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엑셀, 파워포인트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엑셀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 공부하니까 밤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깨나서 예, 뭐 우유 배달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못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노량진 시장에 가서 예, 또 이제 그 새벽 밤에 그 집 나르는 것도 해보고 한쪽으로 해외 많이 다녔어요 제가. 1년에 한 4-4개 나라씩 다녔죠. 그래서 전 세계 좋은 대학들을 많이 다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뭐 그다음에 푸시턴 대학교, 뭐 독일 하이데베르크 대학교, 드레 대학교, 뭐 아주 좋다는 대학은 다 가서 대학생들한테 강의했거든요. 북한 인권 실상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까지 갈 정도 됐으니까 전 세계 다 다녀봤죠. 그래서 그러면 강의를 다니고. 출세했네. 네,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 제가 북한에서는 비행기는 타볼 꿈도 못 깼는데 한국 와서는 진짜 비행기로 원 없이 진짜 전 세계 다 다녔으니까. 네, 그러면서 영국 국회에 가서도 또 가고 유엔 가서도 또 연설하고 막 여하튼 한국 와서 삶은 정말 북한에서 비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죠. 제가 온 다음에 제일 걱정거리가 가족들이었죠. 예, 우선 제가 탈출한다는 말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어디 간지도 걱정일 것 같고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온 다음에 브로커분 통해 가지고 한번 연락을 했는데 근데 가니까 보위원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접근하기 어려웠다. 아마 제 생각에도 제가 온 다음에 보위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저희 집을 감시를 했죠. 돈도 주면서 가보라 했는데 끝내 이제 접수 못했다가 근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몰래 수첩에다가 지금 그 한국에 저희 미리 와 있던 친구들 뭐 이런 주소를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하루는 지금 애를 데리고 강을 넘었잖아요. 넘어가지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왔다고. 와, 어떻게 그래도 넘어졌다고.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애 자체가 또 가겠다는 열망이 컸겠죠. 그리고 아이가. 제가 잡히고 나서 보위원들이 우리 집을 완전히 가택수색은 둘째예요. 이 벽이 뭐 다 까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라디오 숨기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라디오 숨겨놓은 거는 제 집사람이 미리 이걸 꺼내서 아구자 쳐넣어가지고 태워버렸고 네, 그래서 그건 들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돈 같은 거는 제가 제때 말 못하다 보니까 다 압수당했어요. 그거는 이 상태에서 정말 어렵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로 중국에 넘어와서 제가 또 우리 그 목사 선 통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한국까지 왔어요. 왔고 어머님은 또 그 다음에 지금 오시는데 중국에서 그 14명이 이제 버스 타는데 그 중에
그 한 명 있었는데 한국 여성분인데 대주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보위부와 공안이 협동작전도 지금 잡는 상황인데 근데 그 당시에 양강도 청년 일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탈출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북한의 보위부가 많이 나와가지고 공안하고 지금 협동해서 탈북자를 잡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안 좋을 때. 그렇죠. 브로커가 실수해가지고 한 번에 14명을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고명까지 와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 탄 그 버스가 고명에서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결국 그때 고명까지 왔으니까 한국 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더 이상 이제는 빼도 박도 빼도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북한이 북송돼가지고 어머님은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신도 찾을 수가 없고, 그쵸. 예. 그리고 아들애가 지금 군대 나갔던 애가 저 때문에 또 이제 제외돼가지고 제가 평양에 가 있는 애를 또 연락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뽑아냈는데 국경까지 왔다가 인질로 잡혔어요. 다른 브로커선에 저희한테 돈 또 요구하더라고. 중국 돈 2만 위안을 또 요구했어요. 돈을 주고 그리고 또 아들도 데려왔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사모님을 딱 만났잖아요.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때는 좀 약간 제가 좀 더 서운했던 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과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근데 어머님과 같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다른 조카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조카들한테 가 있는 바람에 떠나는 날도 몰래 떠나는 게 어머님한테 가봤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그래도 거위층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다 먹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왜 자꾸 대한민국에 오늘 왔을 방송에서 자꾸 때 저희 제가를 자꾸 이제 폭로시키려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어땠어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어찌 보면 팔고 제품이라고 하는 정말 북한의 왕이 먹는 그런 음식만 취급하면서 먹는 것을 그때는 제가 그래도 이게 어떻게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종합대까지 다니고 나는 이렇게 복받은 인간이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관행군 시위 거치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참 이게 북한 사회는 좀 부조리하고 나도 지금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용당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나도 지금 뭔가 지금 점점 북한 체제의 고위층이라고 하는 그 태도 안에서 내가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때는 고위층 간부들 자녀들이 나오면서 제가 있던 자리들 그러니까 제가 하던 연구소 제가 있던 중앙당 그 38호실 이런 자리마저도 항상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끝내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들이 저한테 큰 위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북한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 이게 아니구나. 가장 행복한 날.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중에 무슨 내용을 들었냐면 와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들이라는 건 한 번도 자기가 후계자한테 정권을 이양한 나라가 없던 거예요. 그 구소련도 마찬가지고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모택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근데 라디오 방송에는 자꾸 김씨방주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저는 무슨 소리지 했다가 보니까 진짜 북한은 이게 바로 사회주의 아니구나. 이건 완전히 현대판 봉건 왕조구나. 이런 걸 딱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점차 북한 사회에 대한 환멸, 모순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갈등이 생기다가 제가 탈북했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한국 왔지 않습니까? 오니까 누구나 다 지금 북한에서 먹던 그 우리 고급스러운 음식 그 이상 더 좋은 것들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거 봐라. 북한은 그 고위층 간부들만 팔고 싶어 먹었지만은 여기는 무슨 온 백성이 다 먹고 있지 않냐. 그때 딱 느껴지는 게 이거는 게임 끝이구나. 이제 북한의 나라는 저건 나라도 아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냐는 그때 느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오골계 있잖아요. 오골계. 그때 제가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기를 때도 일반 주민들이 없었어요. 못 먹었어요. 우리는 오골계란 말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오골계를 이제 실험하다가 거기서 가져올 때 집에다 몰래 가져오잖아요. 먹으려고. 그때는 그걸 이제 비닐에 싸고 누구도 못 보게 하고 먹을 때도 누구도 못 보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먹던 거고 장군님 먹던 거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한국 와 보니까 오골계도 뭐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흑미도 지금은 이게 북한에 좀 판매가 된대요. 근데 우리 시대만 해도 이 흑미라는 게 판매가 안 됐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와서 알았지. 네. 중국에 있던 김흥표라고 하던 그 대사관이 과학서 기관이 그걸 중국에서 들여왔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누가 더 좋은 것들을 특이한 김일성과 김정일한테 이런 거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하면 그게 이제 치아 말씀돼가지고 매달 훈장 떨어지는 거예요. 김웅표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제 그 김성종합대학 생리학부 교수 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들여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그거 먹으면서도 야, 난 특수하니까 이런 거 먹지. 그러면서도 그걸 남들이 볼까봐 우리도 몰래 먹고는 절대로 그건 친척들 와도 보이지 말게 하라 이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국 와 보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제 뭐 북한에서 진짜 귀하다고 하는 그런 김부장만 먹던 뭐 딸기라든가 사과배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파는 것들 보면 좋은 것들은 일반인들 못 먹잖아요. 북한은 다 탈고 제품이에요, 이게. 북한에서는 내가 그렇게 탈고 제품, 김부장 먹는 것만 먹는다고 의심했는데 와보니까 한국은 다 같이 먹으니까. 일반 노동자도 먹고. 그렇죠. 그래서 맛도 딱 가는 순간에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다 먹어봤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남방과일도 북한에서 우리 주긴 줬어요. 근데는 진짜 망고부터 해가지고 못 보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한국 와보니까 우리가 못 본 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통조림류도 북한에서 있는 통조림류는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정말 너무도 많고 또 정말 이제 물건이 뭐 풍년이 아닙니까 이게는. 북한에 있을 때 저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우선 라디오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일 큰 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살아가자니까 회사에 가면서도 어떻든 간에 뇌물을 받아 먹을 때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돈 가지고 중국에 아는 친구를 통해서 물건을 들다가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뭐 거의 다가 그 나이 때 제가 40대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월급 가지고 못 살죠. 못 살기도 하지만은 또 돈을 가만 놔두면 없어지니까 자꾸 이제 돈을 굴리자고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그 사람을 캐기만 하면 죄 없는 사람 없다. 다 죄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고 특히 제일 중요했던 거는 라디오를 듣는 게 제일 불안했어요. 한 번은 또 막 가는데 밤인데 이상한 낯선 느낌이 뭔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어가지고 가다가 숨고하면서 보니까 진짜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보현이죠. 근데 보현 관계없이 야 이놈아 너 왜 따라와 해서 진짜 그때 불켰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친구 보현 친구가 한번 지나가다 우리 집 들렸는데 야 너 사람 잡혀? 왜? 뭐 그러네. 야 그 이상한 놈 새끼 날 자꾸 따라와서 그랬다니까. 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어. 그 지금 야 너 요즘 뭐 좀 생활 잘해야 되겠더라. 주위에 딱 힘주더라고 친구니까. 그래가 미안하던 놈이 아니까. 아 그러지 말고 생활 잘해. 나한테 이제 뭐 꼬리가 붙었구나. 진짜 불안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빨리 가서 했는데 한국 오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 보니까 뭐 대통령도 막 욕하고 어떻든 간에 내가 열심히 살면 북한은 불법에 살아야만 돈이 생기는데 여기는 자기가 열심히 살면 돈이 생겨요. 딱 일하면 바로 이제 뭐 한 달 되면 월급 들어오는 게 돈 딱 들어오지. 뭐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당연히 충성 안 해도 되고 제일 좋았던 게 조직생활이었어요. 저는 당생활을 26살 때부터 했는데 매번 매 주마다 보면 또 오늘 또 뭘 또 내가 내일 판하고 남을 또 어떻게 또批判할 것인가 맨날 그게 고민이었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생활총괄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 감시 안 당하는 것 그다음에 내 목숨의 생명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도 좋았던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 자기 자랑을 할 줄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가 이거 막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북한은 자기 자랑 못하잖아. 여기는 자기를 어필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나는 한국 와서 느낀 게 그래 처음에는 뭐 자기 자랑하는 게 어색하더라고 사실은. 근데 한창 이제 제가 회사들 다니고 이런 것들 이제 설교도 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아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네. 내가 벌써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받으니까 취업 이런 전략 뭐 이런 뭐 아카데미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걸 배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한번 해보라 하는데 처음에는 얼굴 빨개가지고 말이 어색하던 건데 훗날엔 잘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자기 마음껏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데 북한은 자기 자랑 뭐예요? 김정 자랑만 해야지. 그렇죠. 김치 자랑만 해야 되잖아. 뭐 북한에 있을 때도 뭐 먹는 건 그래도 먹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오니까 영양이 좋으니까 더 컸어요? 그때는 키도 안 클 것 같은데 나이를 봤을 때는 다 컸어요. 많이 컸고. 네 그리고 성장하면서 피부도 다 좋아지고 그리고 애들 자체가 좀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젊은 애들이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긴 받겠지만은 북한보다 낫잖아요. 아유 그럼. 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정말 결심을 잘했구나. 그렇죠. 아버지가 이게 손을 쫙 끌어주니까 그냥 저들도 또 그만큼 또 의지가 있었으니까 온 거예요. 내가 오라 해도 만약 못 올 수가 있잖아요. 큰애도 무조건 오겠다고 결심하고 떠났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사망한 거 알면서도 목숨 걸고 걔도
오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애들한테도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한국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네. 북한보다는. 근데 북한이 그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과학기술 발전은 투자한 것만큼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R&D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게 기술, 첨단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 만들래, 생화무기 만들래, 뭐 그다음에 뭐 미사일 만들래, 언제 뭐 거기다 김부자 자기 호황해야 되고 자기 측근 간부들한테는 선물 정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은 둘째고 과학기술 발전 같은 것도 지금 투자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북한은 오직 투자하는 게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같은 국방 산업이 지금 그 국방 가계라고 그러죠. 거기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반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돈 차원이 어렵어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 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저희 연구소가 김 부자를 위한 최고의 연구소다 보니까 설비 자체가 좋았어요. 김정일이가 자기의 또 50돌이 되니까 그때 이제 만수광 연구에서 새로운 이런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해야 되니까 북한말로 연구팀이라 그러잖아요. 네. 연구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획안을 매 사람마다 다 내라. 제가 가서 내는 과정에 주기세포에 대한 걸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이자처럼 동물 실험, 그러니까 인체 실험, 그러니까 임상 실험도 하지만 동시에 세포 실험도 하면 좋겠다. 그때 뭐 김부자를 위해서는 아까 온 게 없으니까 오케이 돼가지고 한국 와 보니까 좀 주기세포 연구에 대한 게 좀 약간 잠잠했어요. 제가 왔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주기세포가 그 유리 문제 때문에 이제 한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서 주기세포가 약간 깔아졌다가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막 뜨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나는 한국 와서 딱 느낀 게 1937년도에 일본 그 강점기에 일본이 신체 검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통계낸 게 있어요. 우리 한반도 북측 지역하고 남측 지역 그리고 일본인까지 해서 평균 키를 본 게 있는데 그때 제일 컸던 것이 북쪽 사람들 키도 컸고 남쪽이 작았고 일본이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북쪽이 제일 작아졌어요. 한국이 엄청 커졌고 일본이 그다음 가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세상에 부름 없으라. 그 다음에 뭐 우리는 행복이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 놓고 정말 최고 좋다고 하는 북한이라는 데서 우리는 진짜 먹지 못해가지고 배급이라고 하는 그거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주는 것만 받아먹다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김부자를 위해서 100% 노예인 나라고 그쵸. 먹는 것마저도 한마디로 짐승을 우리다 넣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만 사료를 주는데 너무도 작게 주다 보니까 항상 굶주려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전략이 뭐냐면 배부르면 시위를 하기 때문에 굶겨가지고 항상 서로 이제 먹는 데만 신경 쓰게 만들어가지고 체질에 대한 이런 걸 생각 못하게 한다. 예, 그걸 놓고 봤을 때 예, 저는 이제 생각 들어요. 진짜 이 북한 나라는 그래서 빨리 저 김씨 왕조는 빨리 붕괴돼야 된다. 북한에서는 김부자를 위해서 그 연구를 해왔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우리 선생님의 연구 사업을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햇빛 진검다리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쪽 가서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